2부는 어떤 이야기 갖고 얘기해 볼까요? 네, 이분은 조금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일절 없다라는 거를 네. 미리 밝히고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 여기에 더해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메가서울 메가서울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촉발시켰었던 경기 남북도 분단 네. 이슈까지 분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민감하면서도 너무 핫한 주제고 저도 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 모았어요. 김포의 서울 편입, 과연 김포에게 좋을까? 김포가 서울 편입되면 뭐 집값에 어떤 영향이 끼쳐 나갈까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뉴스 브리핑에서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 상관없죠 뭐.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김포가 거기 붙어 있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예.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김포가 서울 특별시가 됐어 하면서 막 그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도민보다는 시민이 또 되면서 네. 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더 후술해 드리긴 하겠는데 네네. 사실 이게 맨 처음엔 저는 빠숑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게 되면 뭐가 어떻고 라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분은 좋지 뭐. 네. 기분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 그건 제가 설문조사 해봐서 알거든요. 예, 김포 시민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 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뭐야? 뭐 이런 반응이야. 근데 김포 시민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포시 경기북도 나빠요. 김포시 서울특별시 좋아요. 한 달도 훨씬 더 전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이거 보고서 그냥 우리는 서울로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네. 이 국힘 위원님께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이거 김포가 서울 편입 뭐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 묻길래 이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 게 무색하게 한 달 사이에 이슈가 갑자기 급진전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뭐 우리도 뭐 하겠습니다 뭡니다 하더니 생각보다 막 이게 훅훅 지나가면서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이게 더 나아가가지고 최근 뉴스 기사거든요.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특별법을. 네. 네. 국힘에서 네. 당론으로 채택했다 뭐다 막 이슈화를 점점 더 불지피다가 네. 이슈가 막 진전되면서 이게 뭐야 진짜 되나? 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네. 물론 앞으로 건너야 될 산들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현실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김포 입장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분명 고려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이 놀아나는 거다라는 게 제 솔직한 평입니다. 정치인들은 솔직히 안 그래도 강서구 지고 총선 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데 국힘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죠. 이거를 나는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면 쟤네가 안 해준 거야 가 되는 거고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해냈습니다가 되는 거고 네. 김포 주민들한테 아무튼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서 저처럼 뭔가 냉정하게 이게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진짜 실인가 득인가를 뭔가 생각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울시 되면 좋은 거지 우리도 특별시야 라고 생각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가는 건가 그러니까 딱 다른 데들 우리도 편입시켜주세요 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죠. 서울시장님은 땡큐 완전 땡큐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 우리 구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제는 고양시 가셨어? 어제는 고양시 가셨어요? 바쁘시네. 우스갯소리로 메가시티 서울 된다고 이런 짤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기존 서울시에서 다 늘어나가지고 이제 구리시가 아니라 구리구가 되고 저기 뭐 계양구, 부평구도 서울인가 그러면? 아니 그냥 뭐 다 그냥 하는 얘기죠. 예. 다 서울로 만들어라 이럴 거면 네네. 위정부구, 일산 서구, 네. 일산 동구 거기 이미 구네. 그쵸. 덕양구에서 이제 구 해가지고 이제 한강구, 김포구
우스갯소리로 야, 서울 그럼 다 늘려라 예. 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냥 김포만 서울 하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이럴 바엔 서울 다 늘려라 네. 하는 거죠. 야, 서울이 이제 항구를 끼겠네. 바다를 끼고 있는 서울이. 그렇죠. 바다 해양도시 서울 하면서 막 우리 서울에서 회 먹고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이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그냥 튀어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경기북도 얘기가 나오다 보면서 나온 건데 이제 2020년도 기사예요. 네.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본인의 공약 중 하나가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딱 떠오르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딱 그리게 되잖아요. 경기북도 이렇게, 경기남도 이렇게. 우리가 한강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누는 것까지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눴을 때 이 김포가 조금 어정쩡해지는 거죠. 한강을 기준으로 나눠버리자니 서울과 인천에 쪼개져서 뭔가 남도는 남도인데 떨어져 있죠. 네. 이거 뭔가 맹지처럼 그러네. 맹지네, 맹지. 길이 끊어져 있어. 네. 정식 용어로는 이런 거를 월경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월경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친숙한 표현을 빌리면 막 뭔가 맹지처럼 뭔가 행정구역이 있는데 동떨어진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 북도 입장에서는 사실 남도에 많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약간 밸런스를 위해서라면 행정구역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끊는 게 경기북도로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경기북도냐, 우리는 엄연히 한강 이남이다. 그런데 경기 남도로 가자니 또 이상하잖아요. 아유, 뭐야, 너무 떨어져 있어, 월경지야. 이래 버리니까 북도 싫고 남도 싫고 서울로 가겠다, 이게 나온 거죠. 우린 우스갯소리로 그럴 거면 인천으로 합치는 건 어때? 라고 해도 싫죠. 왜 우리가 인천이랑 합쳐줘야 되는 건데 그럴 거면 그냥 김포로 독립할래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기본적인 이슈였었습니다. 네네. 서울시장님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우,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해서 공동 연구반도 구성하겠다. 오세훈 시장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시시해. 왜 그럴까요? 행정구역이 넓어져서 네. 안 좋을 게 전혀 없죠. 인구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고 세수가 증가하고 네. 갑자기 굴러온 복이에요. 내가 서울시장이 나서서 야, 우리 들어올래? 라고 하면 막 경기도에서 야, 우리 행정구역을 뺏어간다, 또 삥을 뜯는다 하면서 서울시 인접지역들 보다 보면 네. 원래는 강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 경우도 여기는 서울시로, 우리가 봤을 때 광명 같은데 서울시, 여기는 서울시 같은데 뭐 광명시, 이런 것도 조정을 못 하잖아요. 땅 한 평 안 뺏기려고. 네. 편하게 이거 서울시로 넘기고 이거 광명시로 넘기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주민들도 싫어하죠. 야, 나는 서울시인데 왜 내가 광명으로 가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자체에서 땅 한 평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것들도 개선을 못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굴러온 복이죠. 우리가 다 서울시로 오겠습니다 하니까 서울시장님 막 빵긋 웃는 거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화들짝 놀라죠. 경기도지사님께서 김포 편입 반대할 거다, 지금 경기 남도 북도 쪼개고 뭐 이거 얘기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될 바에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 서울로 붙어버리면 경기도 자체가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생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너도 나도 우리는 다 서울로 가겠다 막 이래 버리니까 메가시티 서울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특별법은 발의가 됐어요. 네. 저는 사실 넘어야 될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진짜 서울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경기 남도랑 북도가 쪼개져서 김포는 경기북도 싫어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아까 그 슬로건처럼 서울시로 간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김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당장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기대감에 경기도로 있는 것보다는 경기도 김포시보다는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그래도 뭔가 특별시잖아요. 특별시. 물론 이게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아니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여기가 서울이지. 우리도 서울이에요 라고 하면 누가 무슨 포켓몬 그림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얼굴이고 이 몸통 해가지고 막 이렇게도 그려놨던데 공룡처럼. 네. 왜 나중에 이제 뭐 과천 합치면서 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나 합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김포가 이렇게 합쳐져도 솔직히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울로 인정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도쿄도 자체는 되게 넓어도 진짜 도쿄로 인식하는 데는 도쿄 23구가 진짜 도쿄 권역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얘도 무늬만 서울시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또 우리가 민감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명 같은 경우도 행정구역 관련해서 누가 봐도 그냥 광명인데 서울시로 있는 데를 우리가 행정구역 경계에 좀 단일화하자, 편안하게 하자.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그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죠. 아니 나는 지금 서울시인데 경기도민으로 격화된다고? 싫은데? 나 광명 싫은데? 라고 하죠. 어차피 누가 봐도 사람들은 다 거기 광명 취급을 해요. 네. 그래도 싫다라고 하고 여기 이게 세 개가 섞이는 데가 있죠. 네.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도 위례는 정말 대단합니다. 위례는 누가 봐도 좋은 곳이에요. 네. 이기 신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데 물론 뭐 판교 제외하고 근데 이제 위례 같은 경우도 송파 위례가 있고 성남 위례가 있고 하남 위례가 있죠. 네네네. 그 내부적으로도 맨날 싸웁니다. 야 우리는 서울시고 네. 너는 하남이지 뭐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뭐 위례라고 하면 다들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행정구역을 떼봤더니 경기도 위례보다는 서울시 위례가 뭔가 본인들 내부적으로 프라이드를 더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합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반발하죠. 성남에서도 반발하고 하남에서도 반발하고 서울시야 뭐 위례가 통째로 서울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인구 세수 줄어드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싫어하죠. 그러니까 땅 뺏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면 막 통합 얘기 항상 나오면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 송파위례, 성남위례 이거 말고 하남위례로 퉁치자라고 하면 또 본인들도 싫어하죠. 우리 그럴 거면 그대로 있을래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위치는 객관적으로 그대로라 한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이라는 게 솔직히 유의미하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김포도 서울시가 되면 당장 이미지가 에이 김포 거기 서울 편이면 뭐 그게 뭐 경기도지 라고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진짜 서울과 인접한 곳들부터 시작해서 약간 서울시라는 인식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가면 집값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장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거가 앞서 얘기했던 건 시장이 구청적으로 격화가 돼요. 네. 전 도시계획을 배우고 있지만 네. 뭐 도시계획 기사 자격증도 있고 근데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 체계를 제가 뭐 국토기본법부터 시작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중에 공법에 해당되는 얘기네요. 그쵸? 네. 그런데 뭐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일 그냥 직관적인 게 네. 빠숑님 네. 시장이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이 많을까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이 많을까요? 구청장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인허가권이 있다 하더라도 요만한 규모고 네. 시장은 이만한 규모고 일단 달라. 그렇죠. 빠숑님 이만한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딱 그 비유가 적절한 게 구청장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 시장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시장의 지위를 구청장은 격하하는 게 그러면 물론 구청장도 그 본인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지만 네. 그 시의 윤허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거슬러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김포시장이면 내가 독자적으로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거를 시장이 구청장은 격화되는 게 일단 이게 좋은 건가? 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사실상 되게 민감한 건데 서울시에 있는 각종 혐오 시설들이 다 김포로 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왜냐면 그동안 쓰레기 매립지가 뭐 김포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막 경기도 사람들, 인천 사람들, 야, 우리가 무슨 서울시 쓰레기장이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들 항상 있었죠. 네. 너네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나중에는 이거 문 닫을 거다. 너네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차량들 막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년까지 이제 시한 정해놓고 알아서 해라. 얘기하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님 얼굴 봤잖아요. 아주 행복해. 고민과 근심이 다 해결. 한 큐 해결되는 겁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이 솔직히 서울시에 땅이 없잖아요. 질만 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난지도 옆에 네. 여기다가 또 지정해 놓으니까 네. 사람들이 또 뭐 얘기하는 거죠. 야, 씨, 마포구는 그냥 계속 고통받아야 되느냐. 난지도 때부터 해가지고 막 구청장도 나서가지고 오세훈 결사 반대하면서 막 오세훈 내려와라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저도 사실 이건 되게 민감한 얘기긴 한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마포가 아니라 다른 데다 하고 싶다 하더라도 마포구 주민 입장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난지도부터 시작해서 있었는데 또 쓰레기가 또 들어오겠대 라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빈 택지도 없다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들어오려 했었을 때 일정 거리 이상 네. 아파트들과 이격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런 곳이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간 건데 주민 반대하니까 이걸 처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 대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만약에 김포로 들어가게 되면 한 큐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김포에다 그냥 보내면 되겠네? 맞습니다. 각종 혐오시설들 다 이전하든 차량기지든 뭐든 다 김포로 다 보내버리는 거죠. 김포에 아직도 농지가 많은데 여기다가 지어야겠구만 네. 하면서 다 갖다 보내버립니다. 이런 게 눈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김포 주민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조금 애매한 거죠. 설문조사를 했대요. 11월 12일에. 네. 김포 편입을 다들 좋아할 줄 알았더니 김포 시민 중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무려 66%가 반대했다고 해요. 물론 또 이게 막상 뚜껑을 까보면 그래도 편입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김포 서울 편이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 얘기를 일단은 1차적으로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 관련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엄청 극대노를 하죠. 그렇죠. 대국민 사기극이다. 네. 실현 가능성이 없다. 네네. 이런 메가시티 서울 하면 서울과 지방 간에 뭐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이거는 정치 쇼다라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사님께서 서울 편입은 단언컨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아주 강력한 표현들을 쓰고 김포 시민들을 위한다면 5호선 연장부터 챙겨라.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이런 얘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기 남북도 이슈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니까. 애초에 김포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서울 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울로 간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출발이 3월 달이죠. 구체적으로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2020년도 7월도에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아예 발표를 했어요. 김포는 너는 북도로 가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왜 우리가 북도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게 발단이었거든요. 애초에 이거 전제 조건도 경기도가 분단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슈가 좀 달라져서 쪼개지는 거와 별개로 막 서울로 갑시다 라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국힘 쪽에서도 이게 그 김포 쪽에 계신 분들도 이게 쪼개진다면 우리는 북도도 남도도 싫고 서울로 가고 싶다의 정도의 논의였었어요. 그러면 북도 남도가 쪼개지는 것 자체는 좋은가? 이 얘기를 또 해봐야 돼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좀 얘기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 일단은 유지가 계속돼요. 구청장으로 격화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도예요. 네. 그리고 경기 북부만을 위한 별도의 행정체계를 갖추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특별하게 특별자치도로 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도인 것보다도 특별하니까 좀 더 인허가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를 더 할 수 있고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 바로 나올 수 있는 비판 중 하나가 재정자립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도가 어마어마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대부분 일자리들이 경기 남도에 있죠. 경기 남도에서도 특정 지역에 다 몰려 있죠. 네. 그렇죠. 뭐 성남에서도 뭐 판교라든가 뭐 과천, 화성, 네. 뭐 어디 있어? 용인, 화성, 이천, 성남하고 화성이 평택. 네, 탑2예요.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민 분들은 일단은 87%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공감을 한대요. 근데 진짜 경기도민 87%면 북도 주민들만 물어봤었으면 제가 그러려니 하는데 전체 경기도민이라고 하면 약간 저는 이 설문 결과에 약간 애매한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면 이제 인구가 남도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들이고 제가 조사 전문가잖아요. 예. 저거는 얼마든지 내가 유리한 쪽으로 다 조작이 가능해. 예, 내가 그 표본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다 조작해드리겠습니다. 100억만 주십시오. 조작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저거는 사실 경기 남도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딱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 중 하나가 네. 서울시가 있는데 딱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네. 서울 북쪽이랑 남쪽이랑 분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고서 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강남 쪽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강남 상구가 독립을 한다. 네. 강남 특별시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옛날에도 이게 나왔었죠 한번. 네. 그러면 강남 사람들은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무조건 찬성이죠. 그냥 뭐 그냥. 그렇죠. 기도 안 왜냐면 봐, 그냥. 강남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세수들을 네.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네. 막 뿌리잖아요. 예. 그러고 있는데 내 세금으로 갖다가 서울 북쪽에다가 막 못 사는 사람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내 세금 아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그냥 간단한 논리인 게 강남 서초구에 나오는 종부세로 노도관 금강구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강남 사람들은 우린 독립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이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 3대 업무지구를 하게 되면 종로 중구 쪽, 여의도, 영등포, 강남, 네. 그 다음에 4대 업무지구까지 하게 되면 상암이나 아니면 마구. 강서구에 있는 마구, 네. 아니면 구디가디 구디가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아무리 봐도 한강 기준을 자르면 좀 불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나마 서울은 또 사대문 정통적인 상징성도 있고 정치 1번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종로는 정치 1번지기도 하고 그래도 네. 밀리지는 않고 또 용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경기도로 놓고 보면 북쪽에 뭐가 있지? 판문점이 있고요. 판문점이 있고 네, 판문점이 있고 저기 뭐 한탄강 이런 데. 한탄강이 있고요. 네, 한탄강 뭐 매기 매운탕 맛있습니다. 네. 뭐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또 전원주택 많은 가평도 있고요. 그럼요. 포천 가면 이동 막걸리도 있고요. 막걸리 삼정호수도 좋습니다.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양주 가면은 대관원이라고 하는 짜장면집 맛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네. 뭐 그나마 파주에 뭐 출판 단지 정도 뭐 이 정도 말고는 뭐 딱히 일자리가 네. 떠오르는 거는 없죠. 출판사분들도 다 마포구 와서 일하세요. 그쵸. 거기 계신 분들도. 출판사 있는 분들도 구디가디 쪽 많이 가 있고 뭐고 네. 그렇게 뭐 조성을 해놨지만 썩 네. 시원찮은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딱 이거예요. 누굴 위한 쪼개기냐 얘기 나오는 것처럼 강남 사람들 보고 강남 특별시 만들겠습니다 하면 100% 찬성 나올걸요. 그런 것처럼 아까 경기도 주민들이 80% 넘게 찬성한 거는 경기남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경기북도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니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경기북도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북도 사람들도 원하긴 해요. 기사를 보게 되면 지방보다 경기북도가 더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하게 돼서 우리 더 기회를 주게 돼가지고 뭐 산업단지를 만들고 규제를 풀고 세금을 완화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막 이거 얘기 나온 지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아니 너가 도시계획을 전공해봤자 얼마나 했다고 아니 박사님이 분단이 더 좋대 라고 얘기하는데 너가 뭔데 너 서울시민이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까봐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강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뭐 여기도 물론 들어가면 디테일에 좀 할 말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왜냐면 그냥 강원도에다가 뭐 지자체 역량을 좀 더 강화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그동안 사실 개발이 잘 안 되고 워낙 산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던 주장들이 실제로 강원특별법까지 통과가 됐죠. 그런데 강원도는 태백산맥 기준으로 해서 강원 동과 서울을 쪼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도시계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됐다 한들 건들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면 뭐예요? 예산이 없는데 뭐 개발을 하겠다 여기에 제2의 판교처럼 하겠다라고 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설령 예산 문제가 국가가 아무튼 도와줘서 해결을 했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적으로 경기 북도가 발전이 안 된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가 군사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하게 바뀌면 군사보호구역 막 해제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일개 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의 허락도 없이?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해도 되나요? 쳐들어오지 않을 생각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건 안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군부대 근처에다가 아파트 딱 지어놨어요. 그럼 이제 간첩이 와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망원경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애초에 개발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 오히려 너무 국경선 근처에 막 그렇게 아파트 때려짓고 뭐하고 하면 기업도 안 가고요. 시민들도 안 갈걸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도 많이 묶여 있어요. 사실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 북부도 그렇고 상수원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수원에다가 공장 때려놓고 오폐수 시설 넣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물값 올라가겠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막 물 수질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겠죠? 강원도 가서 좋은 물 먹으려고 강원도 이사 오게 하고 그런 그렇죠. 강원도 물, 제주도 물 열심히 사 마시라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애초에 공장들이 못 들어선 게 경기 북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 위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자치도로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해제를 할 수 있을까?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도 우리가 광역시들을 제외하고 보면 인구가 제일 많아요. 여기 울산이 있긴 합니다만. 울산은 뭐 관정이니까. 네. 그런데 경기 북도가 우리 너무 낙후됐어요. 뭐예요? 라고 얘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전국토 광역적인 부분으로 고려했었을 때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북도가 시급할까요? 아니면 다른 지방들이 시급할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들로 지정한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수도권이랑 광역시 뭐 이런 지역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인구 감소 위기 지역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당장 생존이 문제인 곳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정치인들도 여기 되게 민감하죠. 왜냐면 일정 인구수가 되어야지 뭐 투표 같은 것도 나오는 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잖아요. 당장 그럼 국회의원 딱 지간 300석인데 그럼 150석은 수도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인구가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20만 명당 한 명씩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나오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한 명분은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지방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방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물론 재정 자립도나 발전 안 되는 게 경기 북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긴 한데, 진짜 당장 생존이 문제인 곳들, 네. 우리는 기업이 없어요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재정 자립도 문제랑 또 연결이 돼요. 왜냐면 경기 특별자치도가 됐다라고 쳐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뭘 할까요? 예전에는 경기도일 때는 여기서 나오는 세수로 갖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국가한테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 당장 저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뭐 골든타임이에요 이러고 있는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게 시급할까요? 북도를 지원해 주는 게 시급할까요?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정말 서운해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 균형 발전인 건 다 중요한데 왜 차별을 안 해야 하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11월 23일에는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슈가 나왔습니다.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부터 특별자치도가 됐다가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됐다가 전남도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리고 경북도 특별자치도가 되고 충남도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럴 거면 다 그냥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뭐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인천도 우리도 특별하게 해줘요 라는 얘기 안 나올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보게 되면 우리 3기 신도시 발표들을 최근에 또 했잖아요. 그렇죠. 추가했죠. 보면 이번에 추가한 데들 중에서는 구리 토평을 제외하고서는 뭐 그냥 사실 서울 사람들 입장에 관심 없는 지역들, 너무 멀리다가들 막 지정들을 해놨죠. 그나마 이것도 수도권이고, 보니까 어디 막 충청도에도 하나 지정해놓고 제주도에다가도 지정해놓고 뭐 이러고 있는데, 복사 붙여넣기 맨날 하는 것처럼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대표적인 슬로건 제2의 판교를 얘기하는데, 판교가 성공한 이유는 강남이랑 가까워서 성공한 거잖아요. 판교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었다. 그럼 판교에 이렇게 업무 지역들 많이 뭐 용도 지정 해놨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많이 갔을까요? 다른 신도시들도 업무 지구 지정하면 뭐예요? 마곡이 왜 성공했을까요? 애초에 그냥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상암이 왜 성공했을까요? 서울이니까. 기업들은 갈 생각도 없는데 여기 특별자치도 해놓고서 여기 대규모로 산업단지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도 막 오폐수 나오는 거는 주민들도 싫어하니까 IT 업종 들어오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IT 업종이 심심해서 그냥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관심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고, 이 부분은 지방부터가 그렇습니다. 부산일보 기사 보면 청년들이 자꾸 떠난다. 왜 떠날까? 지방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는 얘기 하죠. 제2의 수도라는 부산조차도 100대 기업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합니다. 부산, 야, 제2의 수도고 우리 되게 좋고 왜 여기다가 일자리 안 만듭니까? 라고 했었을 때 기업들이 안 가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경기 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이해는 해요. 아니 경기 북도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순응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냐? 라는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경기 북도랑 경기 남도 쪼개지는 거를 뭐 추진했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김포 편입 반대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언뜻 하긴 했었어요. 경기 북도 쪽에 있는 뭐 시장님이라든가 지역구 위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경기 북도 발전이 너무 안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시민들도 왜 경기 북도가 이렇게 맨날 손해를 봐야 되느냐 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경기도지사예요. 본인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본인이 도지사잖아요. 본인이 나서서 경기 북도에 대한 규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경기도에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북도가 창설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경기 북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경기 남도에서 지원해주는 수준을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걸든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쪼개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규제를 설령 풀면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본인이 결정권자면 본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국가 예산 안 받아도 경기도 예산으로 갔다가 경기 북도에 지하철망 뚫어주고 네네. 그러면 되고 고속도로 뚫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은 그런 건 또 안 하죠. 왜? 그러면 표밭은 남도인데 남도 사람이 또 싫어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100% 정치적인 계산 하에 움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냥 얘기 나오는 건 국가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데들도 다 있는데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그전에 했었던 것만큼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또 경기 남도 사람들 싫어하겠죠? 아니 왜 쟤는 분도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공약을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공약 내었었으면 경기도지사가 못 됐을 겁니다. 경기 북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대규모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경기 북도에 고속도로도 깔고 지하철도 깔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북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지만 경기 남도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왜 우리 돈으로 갔다가 그게 아까 강남특별시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왜 우리 돈으로 갔다가 강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전체적인 틀은 공감하긴 하는데 왜 우리 세금을 그렇게 쓰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 저거 경기북도 시장이냐 너가 왜 경기 남도를 무시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결정권자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기 북도만 되면 다 좋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직접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면서 경기 북도 주민들한테 표는 받기 위한 이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지사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진짜 경기 북도 주민들을 위한 결정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 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들한테 너네가 경기북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온 거죠. 네. 이 경기북도 이슈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잖아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도 현실적인 얘기들을 했죠. 경기북도한테 실질적으로 이 분도가 좋은 거냐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현실적으로 진짜 경기 북도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수많은 세수들을 싹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경기 북도 사람들의 희망 고문은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김포는 우리는 경기 북도 가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김포는 그나마 경기 북도 내에서 잘 사는 데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세금 가지고서 다 여기 쏟아부을 것 같아. 더 못 사는 곳들에다가. 그러면 서울로 가고 싶다.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이슈 할 생각도 없었고 많이들 물어봤을 때마다 이거는 애초에 말도 안 돼요. 김포가 서울 편입되는 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각원이에요. 정치인들이 계속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민주당을 욕하고 국힘을 욕하고 뭐 이게 떠나서 사실 둘 다 비판하고 싶거든요. 국힘은 국힘대로 이때다. 그냥 총선용 이슈 메가시티 서울 하면서 우리한테 이거는 불리한 패가 아니다 라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현실성을 떠나서 일단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민주당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올려놔도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받기도 어렵고 안 받기도 어렵고 하단 거를 알아요.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슬로건 하에 그냥 움직이면서 뭐 표놀이 하고 있고 경기도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무작정 주민들이 원하는데 또 안 돼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만 지금 적극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쪼개지니까. 경기 북도 남도 이슈를 얘기하기 앞서서 애초에 서울 주변이 다 서울로 흡수돼 버리면 북도 남도 쪼갤 것도 없어요. 그럼 다 그냥 서울과 그 외 진짜 경기도가 되는 거죠. 경기도 자체가 그냥 서울 주변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슈를 터뜨렸었던 게 김동연 경기도지사인데 11월 22일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강행하겠다. 주민투표 대신 도의회 위결 여론조사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하죠. 빨리 속전속결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는 이슈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진짜 경기 북도 주민들을 위하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경기 북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뭐 분도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년, 20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라는 공약이 있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더 특별하게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도 남도 얘기가 뭐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나오긴 했었어요. 저도 세미나에 몇 번 가가지고 뭐 이런 논의 저런 논의 했었거든요. 경기도가 되게 커요. 되게 큽니다. 지금 1,300만 정도 돼요. 뭐 아시겠지만 이런 광역도에는 이제 도시개발이라고 하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도도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크게는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미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서 각각 발전 방향들이 있었는데 김재경 소장님 말씀대로 경기 북도 남도는 너무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뜬금없는 예우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함으로써 시너지가 도대체 뭐가 날까? 그냥 큰 거 나누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들도 있고. 처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세미나 가서 저한테 의견 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강으로 나누죠. 근데 이거 한강으로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정도라고 하면은 행정상에 좀 근거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챙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은 어차피 GTX A, B, C 되면은 위아래 다 갔다 왔다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고 그쵸? 그리고 지금은 또 외곽 제2순환도로 만들게 되면은 그 자체가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정말 남도 북도 나누고 싶으면은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아니면 성남 빼고 나머지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동서로 나누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가 성남이고 화성이거든요. 성남이랑 화성이랑은 둘이 막 싸울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난 많은 일자리랑 양쪽에서 제일 많은 생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성남 주면 되고 하나는 화성 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경쟁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정 나누고 싶으면은 이렇게 경쟁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서로 나누게 되면은 김포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서울 편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은 좋은 데 많잖아. 예, 광명, 부천, 화성, 뭐 평택, 수원도 마주 갈 거고. 그럼 끝났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론의 여지가 없게 나누면 되는데 왜 한강으로 나눠가지고 김포를 위에 붙이냐 밑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솔직히. 예, 김포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이게 무슨 연관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고 일자리 상관없고 예산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매우 정치적 이슈거든요. 그냥 그 민주당에서 경기 북도를 나누려고 하니까 그냥 던진 겁니다. 왜? 시민들이 싫어하잖아 김포 시민이. 근데 당연히 그냥 서울을 편입해준다고 하니까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기 북보다는 서울이 편입되는 게 월등히 낫죠. 이건 정치적인 이슈로 당한 거예요. 민주당이 국힘한테. 결국은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비슷한 생각이 한 번 있었는데 예전에 강금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지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파격적인 인사여갖고 그쪽 법조계 같은 경우는 위계가 있는데 한 4단계를 뛰어넘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막 인기 되게 많았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서울시장 후보를 그때 오세훈 시장을 좀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강금실을 왜 장관을 했냐 했더니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똑같은 논리로 오세훈 시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서울시장 원래 후보가 민주당 쪽이 훨씬 인기 많았는데 언제 새로운 인물 데리고 오니까 진짜 굴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똑같이 당했었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당한 거야. 그러니까 김포시 아마 이 이슈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 김포시장이 아마 저기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일 텐데 내년에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100%다 정치 논리거든요. 저는 김포 서울 편입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슈도 아니고 그냥 맨날 나오는. 근데 이게 늘 정치적으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국민들 가지고 시민들 갖고 놀고 있는 것들이 정치인들이 갖고 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논리거든요. 경기 북도 남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김포 서울 편입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결정하려면은 내부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가 10가지가 뭐야 100가지도 넘어요. 이거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지방자치제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자치 발전이 자치 발전은 안 되고 지방 균형 발전이 알아서 됩니다. 왜? 정부에서 알아서 다 뿜빠이 해줄 거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93년도에 지방자치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이게 예산이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해. 그러면 이거 한쪽에 쓰게 되면은 돈이 더 안 들어가는데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돼. 엄청나게 허공에 뿌리는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적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중앙 집권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세금을 또 알차게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두 가지 아닌데
그냥 여기에 지방자치 찾지 말고 그냥 여기 수도권 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울 도 만들으라는 네, 네.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다 구청장, 시청 그렇게 쓰는 거죠. 솔직히 그냥 여기는 그냥 수도권은 하나의 행정구역을 묶어버리고 다 그냥 구청이든 시장이든 똑같은 권한 주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정경림 나누고 싶으시면은 한쪽에는 성남 주고 한쪽에는 화성 주고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왜 한강으로 나눌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나룻배를 건너가야 될 거라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니 하남이랑 경기도 산남이랑 남양주랑 차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저걸 왜 나눠?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루에 연천에서 평택까지 갈 일이 있었거든요. 달리니까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1시간 반도 안 걸렸어 그때. 평일 낮에 가니까. 이걸 굳이 한강으로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런 것들 자꾸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경기도 편입된다고 딱 집값 안 올라가. 아 그래요? 아니 올라갔으면 노도강 금강구가 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거는. 예. 노도강 금강구가 왜 싸요? 경기도보다 왜 싸? 그 과천시는 왜 비싸? 경기도인데.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뭐. 김포시가 서울만큼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까 GTX D 정도 깔아가지고 20분 만에 서울 중심까지 온다. 그러면 김포시 시세가 올라가겠지.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거지. 편입된다고 저기 밑 풍진동인 통지대문이 이게 시가세가 올라갈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지. 2000년도 초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고 경기도지사가 손학규였어요. 손학규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었죠. 국힘이었고요. 손학규 그때 경기도지사가 일을 되게 잘했어요. 뭘 잘했었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북도에 일자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LG 디스플레이를 파주에다가 유치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렵게 유치한 거예요. 진짜 손학규 도지사가 정말 몸부림쳐갖고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거 데리고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게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그거 할 때 보통 지금 같으면은 반대당에서 절대 인허가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인허가 바로 고맙다고 오히려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인허가 바로 해줬거든요. 저는 그게 상생의 정치라고 봅니다. 반대당이지만 경기 북도에다가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했잖아요. 그리고 만들었거든요, 실제. 그거 갖고 온 도지사도 잘한 것들이고 인허가를 빨리 진짜 신속하게 내줬던 대통령, 그때 정부도 잘한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 일하고 생활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게 편하게 하고 이런 것들만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발 그런 정치인들만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김포 시민들도 그렇고 경기 북부에 있는 도민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서울특별시로 가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거든요. 네. 도지사님께서 진짜 이 주민들을 위한 부분, 다른 정치인분들도 진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인프라가 필요하면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달에 또 저희 재밌는 주제 연말 연시니까 아마 그 주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